그리고 그 자신. 당신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비추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배역을 연기할 수 없다. 당신의 무대에서의 연기를 믿어라. 연기는 상대를 믿게끔 만드는 일이다. 놀이에서 믿게끔 하는 것의 본질과 무대에서 믿게끔 하는 것의 본질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사실이란 사물, 상태, 질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진실이란 무엇이 사실인가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난 그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연기할 것이다.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난 뭘 해야 할까? 당신은 당신이 언제 성공해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라. 당신 자신이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 오도되거나 환멸을 느끼거나 낙담하지 마라. 그룹 연습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해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진실이라고 느끼는 대화를 즉흥적으로 연기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라, 느끼지 마라. 본래의 경험이다. 배우는 일상 경험에 대한 그의 반응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경험을 기억하라. 직접적으로 당신의 느낌을 생각해내려고 시도하지 마라. 감정 그 자체보다는 경험의 명확한 세부 사항에 대해 기억해내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이 그 상황에서 한 것은 당신이 느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배우는 의식적으로 느낌이 아닌 그 행동에 그 자신을 관련시켜야 한다. 경험을 연기의 기반 기초로서 사용하라.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는 가장 일반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는 긍정적 연기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특정한 대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관객은 무엇을 보는가에 의해 확신을 갖는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당신이 무대 위를 걸어가면서
단순히 화났거나 고통스럽다고 믿는 것은 어렵다. 감정적 응답을 유도하라. 배우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특정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알맞다고 믿는 연기에 몰입함으로써 배역의 진실된 느낌에 도달한다.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감정적 응답이 저절로 다가오게끔 내버려 두면서 대의에 집중하라.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긴장을 푸는 것은 연기의 내적, 외적, 양쪽 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배우의 목표는 관객이 믿을 수 있는 배역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그가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때 관객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 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자신의 근심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해방시킴으로써 배역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정당화를 통해 긴장을 풀어라. 불필요한 긴장이 제거될 때까지 근육을 이완시켜라. 당신의 일에 마음을 계속 두어라. 관객은 배우를 흥미롭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 집중은 집중을 요구한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찾아라. 현대식 극장에서의 최우선적 목표는 환상의 창조이다. 배우는 관객이 배우 자신의 상황과 같은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이 연기하는 배역의 생각을 듣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어야 한다. 배우가 관객에게 그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환상을 파괴한다. 관객을 응시하는 초보 배우들의 습관은 환상과 믿음에 대해 파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최고 수준에서의 우선시되는 중요한 것은 배역의 요구사항에 집중된 몰입이다. 다른 배역에도 집중하라. 배우에게는 끊임없이 대화의 수단으로서 다른 배역에게도 영향을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연극의 대사는 관객이 아닌 무대 위의 청자에게 영향을 주는 우선적 목적을 갖고 있다.
연기에 집중하라. 배우는 그 배역의 소망을 깨닫는 쪽으로 그의 주의를 집중하라. 경청의 예술은 종종 배우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의 하나로서 언급된다. 첫 무대의 환상. 그것이 무대에서 일어날 때 배우에게 전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온다.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라. 생각, 좋아하는 사물은 연기의 출발점에서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상을 통해 믿어라. 상상, 연구, 지혜는 배우에게 있어서 모두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 셋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없는 상상이다.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배우가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연기에 있어서 배우의 성실성은 거의 놀이에서 어린아이의 성실성과 질적으로 동일시된다. 배우의 상상은 그에게로 하여금 진실의 본질을 친숙하게 하고 일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추상화시키도록 한다. 그것에 우리의 주의를 모으고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배우는 그가 창조적인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흥미를 주는 몇몇 실질적 그림을 떠올려야 한다. 상상이 이루어진 후에야 연기를 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을 믿게끔 하고 느끼는 과정을 시작하라. 느낌은 수단이 아닌 그 결과에 해당하며 배우는 결과가 아닌 그 원인과 관련이 있다. 배우가 사용하는 재료는 그가 연기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그의 상상은 그가 생생하게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특정한 그림들의 모음이다. 배우가 연기할 때 그는 그의 마음 안에 그림을 갖게 된다. 그림은 명확하고 상세해야 하며 애매하거나 일반적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상상한 그림을 기초로 사용함으로써 한계 혹은 그 이상의 상황을 위한 연속적 연기를 해내라.
언제든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즉흥적인 대사를 만들어내라. 상상에 의해 이루어진 그림이나 환경을 통해 대사나 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라. 사물들을 보아라. 배우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관찰한 것을 끊임없이 이용해야 한다. 사람들을 관찰하라. 당신이 아는 사람 중 이 배역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라. 주의 깊게 그 사람의 독특한 버릇, 몸동작,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먹는 방식 등을 모방하여 연습하라. 상상을 통해 관찰된 사실을 적용시켜라.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표현해내라. 상상은 반드시 진실을 기초에 두고 있어야 한다. 동물과 사물을 관찰하라.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없애기 위해 추상화하라. 추상화의 원칙은 무대에서 인물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배우와 연극. 그가 아무리 외형적 모습과 목소리를 변화시켰다 해도 그의 역할과 소통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그의 내적인 자질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장면에서의 배우.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인물은 작가가 만든 것과 배우 자신의 창의적인 면을 일치시켜야 한다. 관객은 항상 배우가 배역 속에서 무엇이라도 진실이나 명확함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지켜본다. 창작된 인물은 같은 대본 속에 존재하지만 다른 배우들에 의해 연기된다. 각 배우는 대본과 그 자신에게 진실한 태도를 갖는다. 대본에서 인물이 나타내는 생각을 발견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힘이다. 배우가 꼭 찾아내야 할 두 물음은 아래와 같다. 1. 인물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2. 어떤 수단을 통해 그가 그것을 얻으려 하는가? 동기부여의 힘을 위한 이름을 찾아라. 이름을 찾는 것은 인물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이다.
무엇이 작가의 의도에 맞는지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배우가 연기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동기부여를 주는 연기가 아닌 동기부여력은 가치 없다. 1.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2. 내가 아프다고 생각되어졌으면 좋겠다. 여자를 싫어하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연기를 제안하는 데 실패하는 일반적인 태도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여자를 피하고 싶어. 나는 여자들을 당황시켜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싶어. 와 같은 말은 분명한 연기를 제안하는 가치를 지닌다. 인물이 분명한 연기를 통해 만족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는 특정 욕망과 같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역할 분석. 인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인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극 중에서 다른 인물이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인물의 대사에 어떤 연기가 제안되었는가? 작가가 무대 지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묘사를 하였는가? 배역에 몰입하라. 한 번에 약간만 하라. 배우는 단지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내가 이 상황에서 로미오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분적으로 연극 속에서 대본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의 상상력에 따라 달라진다. 상상적 배경을 만들어라. 외적 요소를 통해 그의 성격을 나타내라. 외적 요소는 관객이 볼 수 있는 인물에 대한 표현이며 배우의 자연스러운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배우는 그가 연기하는 인물을 관객에게 믿게끔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외적 형식을 찾아야만 한다. 외적 요소는 의상, 화장 및 분장, 가발, 방언, 외국인 어조, 그리고 파이프, 지팡이, 권련 등의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품 등이다. 이 용어는 또한 자세, 걷거나 앉는 습관, 유별난 동작 또는 절름발이 및 곱사등이 같은 신체적 특징도 포함한다. 자기 자신의 개성을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상투적 표현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우는 모방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구체화 과정이 그가 캐릭터가 추구하는 욕망에 관련 지을 수 있는 특정한 필요에서 온 결과이거나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외적 표현은 움직이는 욕망의 말로써 정당화되어야 한다. 세부 사항을 움직이는 욕망에 관련지어라. 동기부여적 욕망은 배역에 대해 연구할 때 사용될 세부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합적 요인이다. 모든 세부 사항은 전체적 특징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부분을 연기의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라. 한 연기에서 다음 연기로 넘어가는 동작은 배우가 연극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완전한 방향을 제공한다. 배우가 배역에 대해 표현하여 나타내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캐릭터가 추구하는 바를 발견하기 위해 배역을 분석하라. 2. 정확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소망계의 형식으로 그 캐릭터가 추구하는 바를 말하라. 3. 당신이 이 기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당신의 내적인 재주, 기질을 찾아내라. 4. 연극에서 인물의 행동과 당신을 일치 조화시켜라. 5. 당신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역할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연기를 선택하라. 6. 이 연기를 배역이 바라는 바, 동기부여적 욕망에 관련지어라. 7. 대본에 의해 주어진 정보를 완성시키기 위한 상상적 환경을 만들어라. 8. 그 상황에서 당신이 배역에 대해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외적 요소를 선택하라. 9. 당신이 뜻대로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연기를 연습하라. 10. 당신의 전체적 역할을 각각의 연기로 나누어라. 11. 이렇게 믿음을 유도하는 과정을 당신의 역할 속 각 연기로 확장시켜라. 연기에 익숙해지기. 우리는 배우가 그의 연기 뒤에 있는 동기부여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배역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극작가가 다른 방식에 의해 동기부여된 인물 집단, 그리고 단일하거나 종합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종종 갈등하는 욕망을 연극에 사용함을 발견해야 한다. 극작가의 기본 의도를 찾아라. 주요 주제는 연기를 통한 배우의 마음에서 굳게 우러나와야 한다. 그것이 연극의 대본 작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또한 배우의 예술적 창조의 근원이 되어야만 한다. 연극에서는 개개인과 서목표의 전반적 흐름이
구성적으로 대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곳에 모여야만 한다. 전체적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면 각 배역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배역, 그리고 연극의 전반적 흐름을 위한 배우의 태도이다. 줄거리는 각본 작업에서 그다지 독특한 특징이 될 수 없다.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사용되고 사실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극작가가 인간 행동에 관한 관찰을 표현할 줄거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기 위해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아야만 한다. 이 요소는 테마라고 불린다. 이는 연극을 쓰는 데 있어서 극작가의 기본이 되는 삶에 대한 관찰이다. 연극 해석하기. 배우의 이중적 인격. 한 부분은 인물로서의 배우, 다른 부분은 해설자라고 일컬을 수 있다. 배우에 있어서 용서되지 않는 부분은 연기를 하지 않고 그것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배우의 이중적 기능은 1. 인물을 창조해내는 것. 2. 그의 창조력을 극작가의 관찰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 역할을 할당하라. 배우는 어떤 부분이 그의 인격적 면이 인물이 되고 그 결과로서 어떤 부분이 해설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문제를 갖는다. 방식과 형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물로서의 배우의 부분과 인물 위 해설자로서의 부분의 적절한 비례를 찾아내는 일이다. 관객은 제4의 벽을 통해 배우를 볼 수 있지만 배우는 그것을 통해 관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배우가 만드는 어떠한 수정 작업이라도 자연스럽거나 살아있는 듯하게 보여야 한다. 어떤 형식이나 스타일의 드라마와 연관된다 하더라도 배우는 그가 연기하게 될 역할 속에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진실한지 찾아내면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그와 관객이 믿을 수 있는 인물 속의 진실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인물이 몇몇 기본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려는 연기는 그의 창조적 능력을 존재화시킨다. (1) 주제를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 (2) 주제를 구체화하는 확장된 극연기의 연구를 통해 대목표를 지금 결정하라. 각 배우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 인물을 당신이 발견한 연극 주제에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지 명확히 하도록 용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라. (3) 연극의 종합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당신의 연기 속에서 언급하고 싶은 인물의 특징을 나열하라. 4. 당신의 연기 방식을 일치시킬 대사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라. 대사 해석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와 같은 옛 격언의 진실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관객과 극작가의 대사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대사의 효과적인 해석을 위한 기초는 좋은 목소리이다. 배우는 목소리를 위한 몇 가지 목표를 이뤄야 한다. 1. 음량은 어려움 없이 들려야 한다. 2. 이완. 연기할 때 그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피로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긴장이 있는 순간 또는 감정적 연기 시 그의 음정을 무의식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3. 음질은 듣기에 기분 좋아야 하며 다양한 감정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4. 발음은 꾀죄죄하고 서투르거나 사투리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5. 뚜렷한 발음. 능란하고 빠른 말을 요구하는 부분에서조차도 쉽게 관객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유연성. 그의 목소리는 음량, 질, 음정 면에서 상당히 다양해야 한다. 무대에서의 가장 좋은 목소리는 여유를 갖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일 때이다. 7. 듣는 능력.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악기와 같은 것이 바로 목소리이다. 그가 연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연극 속의 인물은 말한다. 이 질문은
그가 그의 대사를 해석하고자 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한다. 왜 인물은 특정 순간에서 배우가 말하는 것을 말하려 할까? 대사 표면 아래의 의미를 찾아라. 대사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은 배우의 발언으로부터 인물이 어떤 결과를 얻기를 바라느냐의 문제다. 말 속에서의 동기부여를 찾아라. 첫 번째, 어떻게 대사가 그가 결정한 기본적 바람과 관련되는가는 모든 인물 연기의 이면에 있는 동기부여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어떻게 그 대사가 특히 그것보다 바로 앞에 나온 인접한 대사와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인접한 내용과 연관될 수 없는 대사는 무의미하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배우 및 관객 모두를 좌절시킬 것이다. 대사의 분면성은 표면이 아닌 그 아래에 있다. 대사를 말할 때 배우는 그가 말하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대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연기 추진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대사를 당신의 동기부여적 욕망과 연관지어라. 배우가 대사의 내적 의미와 연기 추진력에 대한 파악을 끝냈다 하더라도 그는 그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을 동기부여적 욕망과 연관지어야 한다. 그는 대사가 연극 속에서 인물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돕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는 관객에게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사 해석하기. 당신이 연기하려는 인물의 대사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하라. 각 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하라. 1. 그것의 내적 의미. 2. 그것의 연기 추진력. 3. 그것과 인물의 동기부여적 욕망과의 관계. 4. 대사와 작가의 기본적 의도 또는 연극의 총체적 의미와의 관계. 인물이 말하는 방식을 믿어라.
연극에서의 대사는 배우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내용. 표현적 의미와 내적 의미를 포함하는 대사. 2. 형식. 내용이 표현되는 방식. 말하는 방식에는 어휘, 문법, 발음, 그리고 그 발음의 명확성 등이 포함된다. 인물의 말하는 방식을 믿는 것은 그가 말하는 방식을 결정한 그의 배경 속 영향력을 믿는 일이다. 이는 그의 배경 속에서의 인물의 말을 증명하는 일이다. 말을 더 길게 하라. 동기부여의 문제. 인물의 기본적 욕망을 대사와 관련시키는 일. 그리고 각 대사에 그 인물이 얻고자 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목적, 목표를 분명하게 제공하는 것. 길이가 긴 말들은 종종 배우에게 어렵게 다가오며 그가 목표한 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말을 작은 부분으로 쪼개거나 그 각 부분에서 내적 의미를 파악하며 그 인물의 동기부여적 욕망과 그 의미를 관련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초보 배우의 경향은 한 번의 대사 전체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 인물의 동기부여적 욕망을 결정하라. 전체 대사를 작은 단위로 쪼개라. 연기 추진력을 찾아라. 당신이 배역에 대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연기를 계획해라. 대사를 암기하라. 각 작은 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 욕망을 위한 그것들의 의미가 전체적 말로써 총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반복하라. 대사의 언어가 당신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인물의 배경이 되는 언어에 대한 별도의 공부를 하여라. 연극 리허설. 이 일에 관련된 모두는 단일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 모든 사람은 복잡한 협력적 집단의 부분적 구성원이다. 연극 리허설 할 시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1. 의미를 찾아라. 모든 이는 반드시 연극의 단일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특정한 업무 또는 배역, 그것의 비중이 큰지 작은지, 그것의 표현이 어떤지 등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극에 대한 전체적 해석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각 배우는 그가 연기하는 배우들의 기본적 동기부여의 욕망, 그리고 이것과 연극의 총체적 의미와의 관계를 찾을 것이다. 동시에 배우는 극 해석의 문제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연기 동작을 나누어라. 연기 환경에 대한 기초 작업이다. 배우가 그의 인물에 대해 적합하고 진실된다고 느낄 수 있는 동작을 찾도록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인물이 원하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이므로 배우에게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동작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배우에게는 그의 인물에 대해 믿음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관객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연기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만한 많은 실제적 목표가 필요하다. (3) 인물에 대한 탐구 개발. 연극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무대 연기를 할 때 배우는 인물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 세부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리허설 과정의 일부분에 있으며 그는 여기서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굉장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배우는 그가 배역의 욕망을 연기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인물에 대해 신뢰를 갖는다. 사업, 일과 같은 작은 연기조차도 그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실제적 목표를 제공한다. 동시에 배우는 그의 대사 안에서 일한다. 그는 각 대사 이면의 동기부여적 욕망에 관한 결정, 내적 의미와 연기 추진력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인물의 기본 동기부여적 욕망에 관련시키기 위해 대사를 주의 깊게 연구한다. 그는 그 자신을 인물 대사의 배경과 관련시킨다. 그는 또한 대사와 큐를 암기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리허설의 중간쯤에서 전체 대사를 암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4) 기술적 요소의 첨가.
절정 장면은 효과적으로 더 각광받기 위해 무대 아래쪽에서 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짧은 시간을 위한 많은 요소의 수정, 첨가는 배우의 집중을 방해하고 그가 연기하는 인물에 대해 신뢰를 갖고 몰입할 수 없게 만든다. (5) 연기를 다듬자. 이 시간엔 실제적 연기는 잠시 중단된다. 연기 다듬기의 과정에 있어서 원칙적인 고려는 시간 맞추기 및 계획이다. 타이밍은 속도와 리듬의 문제이다. 이는 연극, 장면, 인물, 관객에 따라 매 시간 변한다. 프로젝션은 또 다른 변화 가능한 요소이다. 변화 없는 일정한 목소리로 리허설 동안 무언가를 듣는 것만큼 피곤한 것은 없다. 부분적 연기. 집중이야말로 연기에서 성공으로 가는 핵심적 키이다. 배우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집중한다. (1단계는) 그가 연기하는 인물의 욕망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그가 인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의 말과 연기를 통해 그는 그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쓴다. (2단계는) 연극 용어를 통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대사는 무조건 들려야 한다. 빠르기는 연극에 적합하고 관객을 자극하며 극적으로 효과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긴장된 배우를 보는 곳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그 자신의 연기 능력에 대해 신뢰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편안함을 찾을 수 없다. 집중은 긴장 해소의 핵심 키이다.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두려움과 의식을 잊을 수 있다. 배우가 배역에 미끄러져 가는 단계. (1단계) 배역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 본질적인 욕망. (2단계) 본질적인 욕망을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바램의 형태로 대체. 3단계 배우의 자아 폭발. 배역의 본질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배우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 4단계. 배우가 하는 것과 배역이 극에서 하는 것과의 조화 작업. 5단계. 배우가 충분히 믿을 만한 배역의 작은 행위 선택. 6단계. 이러한 작은 행위와 본질적인 욕망과의 연관 작업. 7단계. 작가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상상력의 확대 작업. 8단계.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배역을 배우가 동화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외적 조건. 말투, 외모, 걸음걸이, 독특한 태도, 의상, 분장, 소품 등의 선택. 9단계. 배우가 거리낌 없이 행위할 수 있도록 외적 조건 연습. 10단계. 배역의 전체 행위를 작은 단위들로 분리. 11단계. 작은 단위들로부터 전체 행위로의 확장.